LG에너지솔루션 상장일 날 최적의 매도 타이밍으로 저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오버슈팅 한다고 가정하고 이 금액대 이상이라면 저는 분할 매도에 나설 예정입니다. 반대로 LG에너지솔루션이 적정 주가라고 알려진 이 금액대 사이라면 저는 조금 홀딩을 해볼 예정인데요. 이 금액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주식유치원 야너주의 김파고입니다. 자, LG에너지솔루션의 상장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많은 투자자분들이 어느 시점에 얼마에 팔아야 잘 팔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저 또한 이러한 고민이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LG에너지솔루션의 최적의 매도 시점은 언제가 될 수 있을지, 또한 주가가 적정 주가보다 오버슈팅할 가능성은 있는지 공부해본 영상입니다. 자, 본격적인 내용에 앞서서 기초적이지만 아주 중요한 내용부터 다루고 갈게요. 상장일 날 LG에너지솔루션의 매수 매도 주문은 몇 시부터 할 수 있을까요? 일부 기사나 블로그들 보면 8시 30분부터 주문 접수가 가능하다는 글들이 있는데요. 이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만일 1월 27일 상장일 날 8시 30분에 MTS를 켜고 주문을 하시려고 하면 주문이 안 들어가실 거예요. 그 이유는 매매 주문은 8시 40분부터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의 매매 거래가 8시 40분부터 가능한 이유는 바로 8시 반부터 8시 40분까지는 장전 시간외 시장으로 전일 종가로만 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신규 상장 종목인 LG에너지솔루션은 전일 종가가 없어서 당연히 이때 주문을 못하는 겁니다. 따라서 LG에너지솔루션은 동시호가 시간인 8시 40분부터 9시 사이에 최초로 주문을 할 수 있는데요. 이때는 공모 가격의 90%에서 200% 사이로 주문을 낼 수 있죠. 또한 동시호가라는 말 자체가 20분 동안 주문을 모아서 동시에 체결시키는 시간이라는 뜻인데요. 이에 따라서 8시 40분에 주문을 넣으시든 8시 59분 59초에 주문을 넣든 동일한 주문으로 간주됩니다. 자, 이러한 주식 투자의 기본이 되는 매매 시간이나 체결 원칙, 호가 단위 등에 대해서 기초가 부족하신 분들이 있다면 저 주식유치원 야너주가 주식유치원에서 배우는 주식투자 기초 수업이라는 책을 작년에 출간했는데요. 해당 책에는 주식 투자에 필요한 아주 기초적인 지식들을 잘 정리해 두었으니까요. 책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에 있는 링크를 참조해 주세요. 자, 그렇다면 동시호가인 8시 40분에서 9시에 얼마로 주문을 낼 수 있을까요? LG에너지솔루션의 공모가가 30만 원이기 때문에 이 20분 동시호가 때는 공모가의 90%인 27만 원에서 공모가의 2배인 60만 원까지 주문을 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매수자와 매도자의 주문을 합해서 9시에 시초가가 결정이 되면 그 결정된 가격에서 그 당일날은 플러스 30%에서 마이너스 30%까지 상하한가로 움직이게 되는 거죠.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LG에너지솔루션의 최적의 매도 타이밍을 위해서 공부한 세 가지를 여러분과 공유해 보도록 할 텐데요. 다만 먼저 주의사항으로 저는 주식 전문가가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는 투자자라는 점을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 기본 가치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증권 분석 전문가인 애널리스트들이 제시한 적정 주가와 그 근거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특히 최근에 페드의 조기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에 따라서 주식시장에 가파른 하락세가 연출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하락세를 감안해서 LG에너지솔루션의 최대 경쟁사인 중국의 CATL의 현재 가치를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 수급 요소를 살펴보았는데요. LG에너지솔루션이 오버슈팅할 가능성이 대두되는 이유로는 그 배경에 패시브 자금이 있는데, 이 패시브 자금, 즉 지수를 추종하는 MSCI, 코스피 200, FTSE와 같은 패시브 자금에 편입되는 효과가 어느 정도일지 공부해 보았으며, 자, 마지막으로 이전 사례, 즉 2021년 대형 IPO인 카카오뱅크와 현대중공업, 카카오페이 때는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를 LG에너지솔루션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LG에너지솔루션의 적정 가치에 대한 공부인데요. 증권사가 평가하는 LG에너지솔루션의 적정 가치는 43만원에서 52만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43만원은 시가총액으로는 100조 원, 52만원은 시가총액으로는 120조 원인데요. 여러 증권사 중에서 저는 가장 최신에 발표된 유진투자, 미래에셋, NH, 현대차증권의 증권사 리포트를 참조했으며, 유진투자증권이 가장 높은 52만원으로 시가총액 120조 원을 제시했고요.
NH투자증권과 현대차증권이 42만원과 43만원으로 시가총액 100조원 수준을 제시했는데요. 이러한 시가총액을 계산할 때의 논리를 살펴보면 미래의 에비타를 먼저 예상해서 구한 다음에 여기에 대해 일정 부분 멀티플을 곱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 멀티플이 대부분 중국의 경쟁사인 CATL 대비해서 할인되는 멀티플을 제시했죠. 자, 그렇다면 경쟁사인 CATL은 현재 어느 정도 가치를 가지고 있을까요? CATL이 1월 25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주가가 약 570위안이었는데요. 이 570위안은 한화로는 약 11만원 수준에 해당하면 시가총액으로는 250조 원의 가치였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을 평가할 때 CATL 대비해서 50% 혹은 40%의 할인을 많이 적용하는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의 리포트를 볼 수 있는데요. 이를 감안해서 LG에너지솔루션이 CATL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50% 할인된다면 125조 원, 주당 53만 5천 원, 만약에 40% 할인을 받는다면 150조 원, 주당 64만 원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자,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LG에너지솔루션의 시장이 평가하는 적정 가치는 43만 원에서 53만 5천 원 수준이 되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고려할 요소는 수급입니다. 시장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이 오버슈팅할 가능성을 꽤나 높게 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오버슈팅이라 함은 주가가 적정 가치 대비해서 많이 오르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시장은 왜 오버슈팅을 예상할까요? 그 이유는 LG에너지솔루션을 사야 하는 패시브 자금이 많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패시브 인덱스 자금들은 지수를 추종하기 때문에 주가가 고평가돼 있든 저평가돼 있든 관계없이 주식을 무조건 사야 하는데요. 일례로 카카오뱅크 예시를 들 수 있습니다. 카카오뱅크는 공모가를 산정할 때부터 고평가 논란이 끊임이 없었는데요. 상장일날 시초가는 공모가 대비 38% 오른 53,700원으로 시작했지만 상장일 내내 외국계 증권사로부터 매수 주문이 쏟아지더니 상장일날 상한가로 마무리되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장 종료 후에 MSCI 지수에 편입된다는 뉴스가 나왔죠. 결국 실제 편입일인 8월 20일 전까지 카카오뱅크의 주가는 2주 동안 가열차게 상승을 했는데요. 이러한 패시브 자금에 의한 주가 오버슈팅을 이번 LG에너지솔루션에도 기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LG에너지솔루션을 사야 하는 패시브 자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LG에너지솔루션은 공모가 기준으로는 시가총액 3위, 그리고 주가가 상승한다면 시가총액 2위까지 노리는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지수들에는 대부분 편입될 예정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것들이 FTSE와 MSCI, 코스피 200 그리고 2차전지 ETF인데요. 해당 지수를 추종하는 정확한 자금은 애널리스트별로 추정치가 다르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해당 지수들이 실제로 LG에너지솔루션을 편입해야 하고 이러한 편입 금액이 지금 예상 기준으로 1조 6천억 원이 넘는다는 점입니다. 보시는 표는 2022년 1월 24일 NH투자증권의 허율연구원 보고서에서 가져온 것인데요. LG에너지솔루션은 먼저 종가 기준으로 2월 7일 FTSE에 편입된 이후 2월 9일에는 2차전지 ETF의 대표격인 FN가이드 2차전지와 YG 2차전지에 편입될 예정이며 2월 14일에는 MSCI 지수에 편입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월 10일 코스피 200에 편입될 수 있는데요. 다만 LG에너지솔루션이 지수에 무조건 편입되는 것은 아니며 현재로서는 편입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여집니다. 해외 지수인 FTSE와 MSCI 해외 지수 편입은 코스피 200 지수 편입에 비해서는 조금 더 불확실성이 있지만 증권가 퀀트 애널리스트들은 대부분 해당 지수들에도 편입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따라서 상장일 이후에 MSCI와 FTSE가 조기 편입을 발표한다면 해당 패시브 자금에서 LG에너지솔루션을 직접적으로 사야 하는 그 금액 자체도 크지만 더 중요한 건 시장이 이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주가가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매수세가 늘어난다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LG에너지솔루션의 유통금액, 상장일 주가, 그리고 이전 IPO 사례들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LG에너지솔루션은 기관의 미확약 물량과 일반 청약자 배정 물량 2,070만 주가 상장일날 유통 가능한데요. 비율로는 8.9%라서 매우 낮은 수치에 속하지만 주가 기준으로는 30만원 기준으로 유통 가능 금액이 6조 원, 50만원에 거래된다면 유통 가능 금액이 무려 10조 원에 해당합니다.
유통 가능 금액이 10조 원은 2021년과 2022년을 통틀어서 전례가 없이 큰 금액인데요. 그렇다면 과거 이전 사례들은 어땠을까요? 카카오페이는 유통 비율이 6%로 유통 금액은 7천억, 현대중공업은 유통 금액이 5천억, 카카오뱅크가 4조 2천억, SKI테크놀로지 1조 1천억, 그리고 SK바이오사이언스 5,700억 수준이었는데요. 공모가 기준으로 유통 금액이 4.2조 원이었던 카카오뱅크가 상장일날 상한가를 기록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LG에너지솔루션의 유통 금액이 공모가 기준 6조 원, 그리고 50만 원 기준으로 10조 원이라는 점은 부담스럽지만 유통 금액이 크다고 해서 주가가 무조건 상승하지 못할 거라고 예단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씩 그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면 유통 비율 22%, 그리고 유통 금액이 공모가 기준 4.2조 원이었던 카카오뱅크의 상장일 분봉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뱅크의 공모 가격은 39,000원이었는데요. 시초가가 53,700원으로 시작해서 공모가 대비 38% 올랐죠. 많은 투자자분들이 아마 38% 올랐다고 하면 예상보다 낮은 수치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카카오뱅크는 9시 시작하자마자 단기간에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5만 1,000원에 저점을 찍었는데요. 하지만 이때부터 외국계 증권사를 필두로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5만 1,000원을 저점으로 단 10분 만에 6만 8,000원까지 수직 상승해서 주가를 끌어올렸고, 이후에 잠시 횡보하다가 결국 상장일날 마감 동시효과 때 상한가인 69,800원으로 끝이 났습니다. 이때를 잠시 회상해보면 저도 카카오뱅크가 기존 은행들 대비해서 너무 지나친 고평가가 아닌가 하는 우려 때문에 장 초반에 빠르게 주식을 매도했다가 후회해본 경험이 있는데요. 이때 MTS를 켜서 거래 창구를 볼 때 CS증권 포함해서 메릴린치 등 외국계 증권사들이 매수 상위에 있는 것을 보면서 조금 의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상장일날 카카오뱅크를 매우 적극적으로 담았는데요. 실제로 외국인 투자자들은 상장일날 무려 400만 주 넘게 카카오뱅크를 순매수했죠. 이들의 순매수는 그 다음 날을 제외하고 무려 8월 20일까지 이어지는데요. 놀라운 점은 8월 20일이 바로 MSCI 지수의 종가로 편입되는 날이었으며 23일부터는 편입이 끝난 이유라서 외국인들이 순매도로 돌아선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합리적인 의심으로 외국인들은 카카오뱅크가 MSCI 지수에 편입될 걸 미리 알고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해볼 수 있으며, MSCI에 편입된다는 이러한 이슈를 가지고 외국인들이 매집을 통해서 주가를 끌어올렸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유통비율 6%, 유통 가능 금액은 공모가 기준 5천억 원이었던 현대중공업을 살펴볼게요. 현대중공업의 공모 가격은 6만 원이었는데요. 시초 가격은 공모가 대비 85% 상승한 11만 1,000원으로 시작했는데, 현대중공업도 마찬가지로 9시 시작하자마자 매도가 몰리면서 최저점 9만 1,000원을 찍고 다시 급격하게 반등해서 9시 30분에는 최고가 13만 5천원을 기록했다가 결국 종가는 11만 5천원 수준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 또한 공모주 투자자들이 9시 시작하자마자 현대중공업을 매도했지만 이 매도가 끝난 직후에 바로 다시 매수세가 몰리면서 급하게 상승한 걸 확인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 가장 최근에 상장했던 카카오페이는 유통 비율 9.5%, 그리고 유통 가능 금액 7천억 원이었는데요. 카카오페이의 공모가는 9만 원이었는데 이날 시초가가 18만 원으로 공모가 대비 100% 상승해서 시작했는데 9시 시작하자마자 최고가인 23만 원을 아주 반짝 기록했다가 이후에 바로 다시 주가가 내려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9시 12분에 주가는 최저가 17만 3천원을 잠깐 찍었지만 이후에는 검은색으로 표시한 해당 박스권 부근에서 주가가 거래되다가 결국 종가는 19만 3천원으로 마무리가 되었죠. 이렇게 카카오뱅크 8월 6일 상장, 현대중공업 9월 17일 상장, 카카오페이 11월 3일 상장을 하나씩 살펴보면 카카오뱅크는 공모가 산정할 때부터 고평가 논란이 매우 심했는데요. 특히 일부 증권사는 목표 주가를 공모가를 하회하는 수준을 제시하면서 청약을 하지 말라는 의견을 내기도 했었죠. 그런데 상장일날 외국계 증권사를 통해서 대량의 매수세가 들어오더니 장 종료 후에 MSCI 조기 편입이 발표되면서 주가가 편입일 전까지 가열차게 올랐습니다. 두 번째, 현대중공업의 사례는 장 초반 9시에 매도세가 많았지만 이후에 급격히 반등하면서 30분 만에 최고가를 찍기도 했고요.
반대로 카카오페이는 현대중공업의 사례를 기억했던 투자자들이 장 초반에 매도를 주춤할 때 오히려 9시에 최고가인 23만 원을 기록하고 나서 최저점인 17만 원을 9시 12분에 기록하면서 현대중공업과는 반대의 모습을 보였죠. 즉 공모주 투자자들이 이전 IPO 때는 어땠나를 지켜보다 보니까 이러한 영향들이 결국 다음 공모주에 자꾸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의 내용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증권사에서 평가한 LG에너지솔루션의 가치는 42만원에서 52만원 수준입니다. 두 번째로 패시브 자금에 의한 오버슈팅 가능성은 높다고 보여지는데요. 이러한 예시로는 카카오뱅크의 MSCI 편입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모두가 알고 있는데 이번에도 똑같이 적용될까라는 의문을 품어볼 수 있죠. 마지막으로 이전 대형 IPO 공모주 상장일날 주가 움직임을 살펴보면 카카오뱅크와 현대중공업은 9시에 오히려 최저점을 찍고 이후에 급격한 상승 흐름을 보였다면 반대로 초가가 공모가 2배로 시작하고 장 초반 23만원까지 최고가를 기록했던 카카오페이는 오히려 이후에는 주가가 하락한 뒤에 박스권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러한 세 가지 점을 감안해서 저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오버슈팅 가능성인데요. 제가 생각하는 오버슈팅은 바로 시가총액 125조 원이 적정 가치의 최상단이라는 점에서 이보다 20% 상승한 150조 원 시가총액 약 60만 원 부근이 오버슈팅이라고 생각하며 주가가 60만 원 부근에서 움직인다면 분할해서 매도할 예정입니다. 자, 주가가 오버슈팅할 이유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증권사의 적정 가치 대비해서 조금 더 할증돼서 거래될 수 있다는 점과 CATL의 시가총액이 250조 원이기 때문에 40% 할인하면 LG에너지솔루션의 몸값이 150조 원이 되는 거죠. 또한 MSCY와 FTSE 그리고 코스피 200 등 패시브 자금의 매수세를 고려한다면 주가가 상장일 이후에 오버슈팅할 가능성이 존재하죠. 자, 반대로 LG에너지솔루션이 상장일날 적정 주가로 알려진 42만원과 52만원 사이에서 거래된다면 저는 이러한 가격에서는 바로 매도하지 않고 홀딩을 할 예정입니다. 그 이유는 패시브 자금의 편입에 따른 주가 상승 효과는 보통 패시브 자금의 편입이 확정되는 발표일부터 편입일 전일까지가 효과가 좋은데요. 만약 LG에너지솔루션이 MSCI 지수의 조기 편입이 상장일 혹은 상장일 다음날 발표가 난다면 실제 편입이 이뤄지는 2월 14일 전까지 주가의 흐름이 좋을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가가 적정 주가인 42만원에서 52만원 사이에 형성이 된다면 상장일 이후에 며칠 동안은 주가 흐름을 지켜보면서 홀딩할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과연 LG에너지솔루션이 상장일날 오버슈팅할지 아니면 적정 주가로 거래될지 혹은 적정 주가 이하로 거래될지 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 여러분과 같은 입장에서 공부하는 투자자입니다. 본 방송에서 언급한 주식의 상승, 하락에 대해서 저희 야너주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점, 또한 주식 유치원 야너주는 카카오 리딩방을 절대 운영하지 않는다는 것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상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실제 상장일날 중요한 건 대응입니다. 저 스스로에게도 다짐하는 말인데요. 무조건 내가 최고점에 다 팔겠다 혹은 저점에 다시 매수해서 수익을 내겠다는 욕심보다는 요즘과 같이 하락폭이 큰 시장에서 수익을 거두면 다행이라는 생각에서 접근할 예정입니다. 자, 영상 마무리하기 전에 LG에너지솔루션 상장 당일날 주의사항을 하나 안내드립니다. 자, 기사를 통해 확인해보면 대표 주관사인 KB증권은 180만 명까지의 동시 접속자를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KB증권의 청약 건수가 무려 210만 명이었죠. 즉 청약한 분들이 모두 상장일 아침에 KB증권에 접속하려고 한다면 분명히 MTS 혹은 HTS가 접속이 잘 안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실제로 작년 8월 카카오뱅크 상장일날 한국투자증권이 모바일 시스템이 접속이 안됐었고 어제 K옥션의 상장일날 신영증권이 접속이 안되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LG에너지솔루션도 접속이 안되면 어떠지 하는 불안감을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특히 신영증권의 경우에는 LG에너지솔루션의 주관사이기도 했기 때문에 신영증권으로 LG에너지솔루션을 청약한 분들이 계시다면 상장일날 시스템 다운이 더 걱정되실 수 있는데요. 저도 신영증권의 서버가 몇 명을 동시에 접속할 수 있게 준비가 되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타사로 대체하는 것이 좋다 혹은 신영증권에서 매매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하기 조심스러운 상황입니다. 다만 청약자 수만 놓고 보면 LG에너지솔루션의 신영증권은 7만 명이 청약을 했고 K옥션에는 16만 7천 명이 청약을 했기 때문에 K옥션보다는 LG에너지솔루션이 좀 더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까 예상은 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신영증권으로 청약을 하신 분들이라면 배정 주식을 타사로 대체를 할지 혹은 신영증권으로 내버려 둘지 잘 판단하셔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런 상황은 신영증권뿐만 아니라 다른 6개 증권사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MTS에 접속이 안 될 것을 대비해서 내가 청약한 증권사에 미리 로그인을 해두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주식 유천 야노주가 공부한 LG에너지솔루션 상장일날 매도를 잘 하려면 어떤 점들을 고려해야 되는지 같이 공유해본 영상이었는데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 구독, 영상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 김파고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